네, 우리 증시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 계속해서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하원 보팅, 그러니까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부분,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된 부분, 표결 외신 보도로 라이브는 나오는데 아직 결과나 뭐 이런 부분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양쪽 지수는 강보합권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한타증권으로 갑니다.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6월의 첫날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차, 기아가 좀 조정 속에서 반도체 일부 조정 초반에 있었습니다만 낙폭 많이 줄인 상태에서 삼성전자 플러스 전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낙폭 많이 줄여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전지도 섹터 안에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뭐 그동안 조금 양극재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죠. 어제 좀 강했었는데 에코프로, LNF 이런 부분들 좀 약세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SK그룹주도 강합니다. 지주회사 SK하고요. SK이노베이션, SKIT까지 좀 하반기에 좀 실적 개선 여지가 있는 2차 전지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좀 강하고요. 오늘 일부 뭐 대주전자나 나노신소재, 뭐 성일하이텍 정도 약간 조금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종목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이고요. 뭐 리튬 가격 영향 때문에 리튬 관련주도 좀 강세, 이수화학과 뭐 이수화학 분할된 기업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좀 강했던 항공주하고 뭐 한진칼 이런 쪽들은 다시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부품주 중에서 뭐 수소차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일부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미용,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런 쪽도 상당히 강합니다. 바이오는 뭐 이번 주 학회에 있고요. 다음 달에 또 학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루닛이나 뷰노 같이 또 이런 의료기기 쪽들, 보톡스 같은 쪽에 지금 보시면 메디톡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뭐 어느 정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어제 중국 제조업 지표 나온 거 부분들 좀 반영하면서 아침에 조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집중해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미용 의료기기 쪽의 강세입니다. 원택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6% 정도의 오름세고요. 클래시스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필러, 보톡스 이쪽까지 나란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완전히 이게 의무도 이렇게 뭐 격리죠? 격리 의무 해제됐죠. 이제 코로나 걸러도 격리 의무 해제됐고요. 그런 부분들 기반으로 해서 기대감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도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관련 소비 지표들 많이 안 좋아서 소비 관련주들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출중한 기업들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미용 의료기기 뭐 뷰노를 비롯해서 뭐 비올, 클래시스 뭐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루닛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한 모습, 의료기기 쪽에서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톡스 섹터도 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메디톡스 뭐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보톡스 필러 쪽들 좀 강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그동안 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학회 이슈로 좀 지금 강하죠. ABL 바이오라든지 오늘 뭐 레고캠 바이오 이런 식으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의료기기처럼 확실히 좀 실적이 보장되는 그런 섹터 쪽들의 흐름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보시면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중에서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삼바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다음 달에 있을 이제 미국의 바이오 USA 같은 경우가 좀 CDMO 같은 이런 쪽들에 조금 집중되는 흐름일 거라고 좀 시장 예상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섹터주들도 뭐 더 이상 크게 잃을 게 없는 정도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부 실적과 임상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은 선별 투자가 필요하겠고 미용,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에서도 확실히 좀 실적을 기반으로 수급이 되어 있는 우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종목들은 꾸준히 좀 관심도를 갖고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첫 번째 미용 의료기기 쪽 봤습니다. 시세가 워낙 좋네요.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갑니다.
오늘 볼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자동차 안 좋습니다.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는 어제 조정받았고요. 오늘 초반에 안 좋다가 지금은 낙폭이 약간씩 좀 축소되면서 삼성전자가 보합권까지는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일단 반도체 많이 달렸죠. 엔비디아 기대감으로 많이 달렸습니다. 또 엔비디아 조정 강하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하이닉스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실적은 아직 안 됩니다. 실적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PC나 휴대폰이 많이 팔려야지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디램이나 낸드 쪽이 많이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엔비디아만 믿고 가기에는 좀 실적 면에서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기대치가 선반영된 부분이죠. 이제 물이 흘러 넘쳐서 결국은 삼성전자까지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상태인데요. 일정 부분 좀 엔비디아가 조정받으면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정인 거지 뭐 일단 추세상으로는 좀 바닥을 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은 조정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동차도 뭐 기아 같은 경우 좀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현대차와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또 여기서 빈틈이 생기다 보니까 반도체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모습입니다. 뭐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만은 추세에서 바닥을 좀 털고 좀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리아 서킷이나 최근에 많이 올라온 뭐 이스페타시스 조정이긴 한데요. 대닥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추세가 이어집니다. 어제 조정받고 바닥을 잡아가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뭐 공정 재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장비 쪽, 후공정 쪽에서 좀 출중한 종목들은 최근에 시세를 리딩했던 종목들은 이번 조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오늘 뭐 수소나 뭐 이런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는 기업들, 부품업체들 쪽 흐름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상대적으로 화신이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T 전반까지 같이 봐드린다라면 디스플레이 쪽들이 오늘 좀 살짝 조정이지만 그렇게 조정폭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정폭에서 눌림목을 좀 잘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자동차 부품하고 이제 IT 기기 전반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폴더블 쪽 관련 주식들은 좀 괜찮거든요. IT 쪽에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반도체 조정을 활용해서 뭐 기판이라든지 공정제조 이런 쪽들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의 눌림목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리하기보다는 지지선을 그어놓고 분할로 시장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미증시에서도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좀 기술주 밀리던데 반도체 조정은 그럼 어제 오늘 오전 이렇게 짧은 조정으로 이번 주 내로 좀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번 주 내라기보다 뭐 깊이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죠. 어제 인텔은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뭐 엔비디아 기반으로 올랐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기간보다는 가격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면은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10만 원 전후해서 기회가 온다라면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단 오늘까지 조정이 마무리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6월달 지금 FMC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그 다음에 뭐 올릴지에 대한 여부 말하는 부분들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부채한도 협상도 뭐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다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금리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세세하게 봐야 돼서 오히려 6월 초 중순까지는 조금 시장이 좀 변동성 안에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주도주였던 종목들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실적 기대감으로 일부는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좀 좋았고요. 오늘은 선별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석해 주시죠.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대형주 단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NF나 에코프로 BM 요 세 개는 조금 지수에 있어서 다른 종목들과 좀 다른 행보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거 가면 요거 못 가고 이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보시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SK 그룹주 뭐 전반이 되겠습니다만 SK 아이테크놀로지 요 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동안 반영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엔터주도 오늘 강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기반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 뭐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불안감, 미국의 또 불안감,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쪽들은 견조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엔터주도 상대적으로 못 오른 SM 같은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선전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이노베이션과 SK IT 이쪽이 좀 선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페페터리 이쪽 좀 선방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응급제 쪽에서 뭐 나노신소재 이런 식으로 좀 섹터 안에서 좀 덜 오르고 못 오른 종목 내지는 뭐 조정이 깊었던 종목 이런 쪽으로 기술적인 선별 흐름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월달 결코 쉬운 시장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정한 종목을 계속 저점에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맞겠다. 성급하게 뭐 트레이딩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은 먹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눌림목을 활용을 하시되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로봇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뭐 엔터주 외에 뭐 게임주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성장주, 기술주 섹터 내에서는 이런 변동성을 좀 활용하시되 서두르지 말고 분할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전략 6월 달에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달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희 또 이 코너가 필요하죠. 6월 달도 많이 도와주세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